이곳은 경기도 가평의 어느 지역, 호주 해군 특수부대 장교 한 명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머나먼 한국까지 와서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토록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에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주의 어느 평화로운 해안 도시에서 자란 마이클은 어릴 적부터 모험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해변에서의 놀이와 캠핑, 탐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다와 같이 광대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지닌 그는 언젠가 세계를 누비는 모험가가 되길 꿈꿨습니다. 특히 그는 제복이 주는 위험에 이끌려 나중에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이클에게는 90살이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마이클은 할아버지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마이클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끔 TV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난하지만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할아버지는 한국을 그렇게 기억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던 마이클은 이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자신은 커서 군인이 되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워졌으며 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신경질적인 모습을 처음 본 마이클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기필코 군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할아버지와 마이클은 심하게 언쟁을 했으며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심한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그 후로 마이클과 할아버지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마이클은 사춘기 반항심으로 인해 할아버지가 좋게 이야기하던 한국조차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군인이 된 마이클은 해군 장교로 임관했으며 선발 시험을 통과해 해군 특수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그에게 도전과 희열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국에 대한 그의 선입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은 한국 호주 연합훈련에 참가하라는 예상치 못한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해외 훈련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훈련 준비를 마친 그는 호주를 떠나 부산으로 향하는 호이암 투움바함에 승선했습니다. 함정이 항구를 떠나며 그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가오는 한국에서의 임무는 그에게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문화와 만날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투움바함의 갑판에 서서 마이클은 바다 너머로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모험을 상상했습니다. 호이암은 5일에 걸쳐 파도를 가르며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마이클은 부산의 현대적이고 번화한 도시 모습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한국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넓게 펼쳐진 산업단지의 규모는 그에게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마이클은 한국군의 강감찬함에 탑승하여 첨단 무기와 장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발전된 군사 기술과 전문성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잠수함 탐지 시스템과 고도로 훈련된 한국 해군의 전문성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이클은 대잠수함전 훈련 중 한국 해군의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호주의 투움바함과 한국의 강감찬함이 협력하여 잠수함을 탐지하고 모의 공격을 실행하는 모습은 마치 완벽하게 연습된 춤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팀워크는 마이클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 군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대공전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함대가 공중 위협에 대응하여 요격 훈련을 실시할 때 마이클은 두 나라 군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운용성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방공 시스템과 호주 공군의 전투기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그에게 새로운 군사적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의 군사력과 군인들의 전문성에 대해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연합훈련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함정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마이클은 아버지로부터 온 이메일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버지의 반가운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그의 아버지는 미국 장기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훈련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마이클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소식을 듣고 마이클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에 관한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단다. 아주 오래전에 내 할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단다. 가평전투에서 말이야.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고 특히 큰 전투 중 하나였던 가평전투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으나 생사고락을 하던 전우들을 잃으신 할아버지는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군대와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마이클의 증조할아버지에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군인과 전쟁에 대한 얘기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이클에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와 자신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연합훈련 사이의 연결고리를 깨닫게 된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가 자신의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연결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아름다운 한국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땅에서 싸우셨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 온 한국에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합훈련차 온 이 땅에서 과거의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셨다고 생각하니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이제 마이클에게 한국은 단순한 훈련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가족의 역사가 깊이 연결된 곳이며 할아버지가 겪었던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보낼 날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궁금해졌습니다. 3박 4일간의 훈련이 마무리되고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25 한국전쟁과 할아버지가 치열하게 전투에 참여했던 가평 전투에 대한 궁금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이클은 한국군 측에 특별한 부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마이클은 한국군 담당자를 만나 할아버지의 참전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며 가평 전투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한국군 담당자는 마이클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가평 전투에 대한 자료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군 담당자로부터 가평 전투의 전략적 중요성, 전투 과정에서의 치열한 상황, 그리고 그 전투가 한국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1951년 4월 경기도 가평 일대에서 벌어진 가평 전투는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중공군을 상대로 거둔 큰 승리였다고 합니다.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던 중공군은 가평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난 뒤 후퇴했으며 이로 인해 유엔군은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평 전투에서 승리한 여파로 인해 다음 해인 1953년에 정전협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국군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향방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싸웠고 승리를 했지만 아군 역시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한국군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모두 들은 마이클은 할아버지가 겪었을 전쟁의 실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이제 한국과 할아버지의 과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할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마이클은 할아버지께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가평에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클은 가평에 도착하여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을 탐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대한민국과 호주, 그리고 다른 영연방 국가들 간의 깊은 유대와 공동의 희생을 상징하는 기념비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6.25 전쟁 중 가평에서 싸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병사들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1951년 4월에 벌어진 가평 전투는 중공군과의 치열한 교전이었습니다. 당시 영연방군, 특히 호주군은 중공군의 강력한 공세를 막아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를 지켰습니다. 마이클은 할아버지가 속했던 호주 육군 제3대대, 이른바 가평대대의 용맹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자라섬의 호주 정원을 거닐며 할아버지와 그의 전우들이 겪었던 전쟁의 아픔과 용기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지금의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은 전우들이 차가운 땅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젊었던 할아버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괴로웠을 것입니다. 반항기 가득했던 시절, 자신의 모진 말로 할아버지에게 상처를 줬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마이클은 깊은 후회와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이클은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호주로 가서 할아버지와 마음을 나누고 그간의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마이클은 호주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와 다시금 따뜻한 관계를 맺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